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바클라란 데이죠.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주제는 필리핀 국제 결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리핀 국제 결혼에 대한 이슈는 필리핀에서 업체를 통해서 국제 결혼을 하면 불법이다. 이 이야기에 대해가 아주 지금 정설로 굳어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업체를 통해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불법이니까 절대로 업체를 통해서 국제 결혼하면 안 되고, 또 필리핀은 국제 결혼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아주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국제결혼법에 저촉을 받는 나라가 8개국인데 그 중에서 국제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러시아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7개국은 다 국제결혼에 대한 불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필리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결혼법이 제정이 되고 또 국제결혼법이 강화가 되면서 국제결혼 업체에 대한 엄격한 그 인허가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국제결혼 업체들 상당수가 그 규정에 의해서 직권 폐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신고만 하면 됐고, 자본금이 한번 신고할 때만 1억 원이었으면 되지만 지금은 상시 1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상시 자본금이. 이런 것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다 직권 말소를 했었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든지, 다른 업종으로, 아니면은 아예 그 자기들이 연결되어 있던 그런 해당 국가로 가서 자기들이 그 국제결혼업을 거기서 해야 하는 신세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제 도주를 했고, 정부에서는 대사관에 가면은 국제결혼 업체를 통하지 않는 국제결혼은 불법입니다 하는 그 포스터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필리핀 정부에 통보를 해가지고 국제결혼 업체를 통하지 않는 그런 결혼은 불법이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십사 하고 필리핀 정부에 통보를 했는데, 필리핀 정부에서 그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필리핀 여자를 한국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는 한국 정부에다가 필리핀 법은 이렇기 때문에 한국 국제결혼업체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그 당시 여가부 장관님이 국제결혼업체를 다 망하라고 악심을 먹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가부 장관님이 국제결혼하는 걸 한 번이라도 구경을 했겠습니까? 그냥 통상적인 보고만 받고 이러이러합니다 하니까 법대로 하자 해서 했던 것이 결국은 적법한 업체를 다 죽이게 된 결과가 된 거죠.
그리고 대사관에 계신 영사님들도 얼마나 많은 국제결혼 당사자들을 보겠습니까? 영사 면담을 하지 않으면은 미연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데 다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사님들이 국제결혼업에 대해서 별 많은 지식이 있냐 하면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공무원을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합니다. 연금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연금만 받고 살 수가 없으니까 영사님으로 재직했을 때 경력과 경험으로 국제결혼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국제결혼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교육도 다 받았다. 제가 말립니다. 그렇게 좋은 공무원을 하시고 나서 국제결혼업을 하시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영사님 재직 당시 아시는 그런 국제결혼이 아니라 정말 남의 인생을 고의적으로 망치지 않으면은 돈을 벌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열악하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면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만둬야죠. 다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그만큼 국제결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이나 특히 그런 무슨 세미나 하시거나 물론 주제 발표를 하시는 그런 높은 분들은 현장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뭐 시민단체에서 뭐 외국인 그런 이주 여성을 돕는다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은 현장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결국은 필리핀 국제결혼 시장을 다 망치게 된 거죠. 그것은 고의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시정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리핀 국제결혼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고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어차피 업체를 통해서 저품질 여자를 소개받나, 지인 소개로 저품질 여자를 소개받나,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뭐 뒤져서 저품질 소개를 하나, 결과는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의 다 개인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참 가슴 아프지만 한국 정상적인 업체보다는 불법 또한 무허가 이런 분들이 지금은 필리핀 국제결혼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서류 대행도 400만원, 뭐 450만원, 싸야 250만원 이렇게 뭐 받는데 그 가격이 사실은 국제결혼 업체에서 국제결혼 대금을 받던 그런 가격입니다. 서류 대행을 하는데 어떻게 450만원이 나옵니까? 말이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필리핀 국제결혼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이런 사실이 이미 필리핀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만나러 와서 뭐 돈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몰래 철력을 해가지고 셋업을 합니다. 지금은 잡혀가는 거죠. 돈을 주면 무조건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국제결혼은. 그래서 필리핀 여자들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한국 남자하고 결혼식을 자기들이 한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남자한테. 결혼식을. 그래가지고 뭐 평균 한 500만 원 정도 받아내더라고요. 보니까 여자들이 평균. 거기다 이제 머리 좀 더 잘 돌아가고 인물 좀 있고 남자가 조금 뭐 사람이 좋다 그럴까? 뭐 그렇게 보이면은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 뜯어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만 좀 유의하시면은 뭐 혼자 하시나 뭐 그런 저질 업자나 업체를 통해서 하나 사실 결과는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또 돈만 안 주면은 상관이 없고 서양 업체도 국제결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 내서 해줍니까? 다 돈 받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나 한국식으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걸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 국제결혼의 문제는 이 정부가 이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제도를 좀 달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나 뭐 그럴 리는 없을 거로 봅니다. 정부에서 뭐 그런 분들이 뭐가 아쉽다고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무슨 선정을 베풀 리는 절대 없죠. 이제는 뭐 필리핀 국제결혼은 각자 알아서 잘하든지 필리핀 동반자처럼 양심적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하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가정교육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 안 받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어른 보면 인사해라, 고운말 써라 이렇게 가정교육 잘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님이 다 생존해 계셔도 가정교육을 못 받거나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다 뭐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가정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가정이 주체가 되고 가족들은 그 소속원이 돼서 그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꾸려가야 되고 또 어떻게 소속원으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엄마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이놈아 어른들한테 인사해야지 이렇게 교육받는다고 해서 그것은 가정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가정교육 안 받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의 가정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에 대한 교육을 받듯이 가정에 대한 교육을 확고하게 받아가지고 가장도 가정의 소속원입니다. 그런 개념이 확실하다면은 결혼을 한 많은 남성분들이 윤락가를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부로 뭐 싸움질하고 뭐 이혼하고 하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 그냥 같이 밥 먹으니까 가족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툭하면 다투게 되면은 나와 너 사이가 끊어지고 이어지는 이런 관계로 가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인데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가정이 주체가 되고 그 가정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 가정교육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차차 정확하게 좀 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서 어렵게 살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가정이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는 이미 살아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행사가 많아서 바빠가지고 자주 정보를 올려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